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의 최전선에 있는 민경욱 의원은 21일 기자회견과 고발장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연수울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 대표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모시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재 노력의 진행 상황과 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오전에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오후에는 대검찰청과 의정부 지검에서 또 고발장 제출 및 출두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오늘 민경욱 의원이 지금 연수구울 선거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또 지금 대법원에서 열리게 될 그 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금 민경욱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정보, 제보들이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들도 지금 쫓아가기 바쁠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구리 개표소에서 일단 기표가 안 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이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례투표 용지 6매가 얼마 전에 이제 민경욱 의원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예. 그래서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뭔가 개표소에 있어서는 안 될 개표소에 그렇게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느라고 했는데 그 점을 구리 선관위 쪽에서 이 투표지를 분실한 것이다, 도난당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먼저 며칠 전에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에게 이 지금 구리시의 그 투표용지를 제출하라, 또 나아가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의원실과 뭐 집을 압수수색 하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을 저희 변호인들이 설득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를테면 왜냐하면 민경욱 의원이 그것을 뭐 불이한 방법으로 탈취 또 어떤 절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경위를 밝히는 한편 오히려 구리 선관위 측에서 결국 선거와 관련된 이 투표지는 투표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용 안 된 투표지 관리도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투표지, 미사용 투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선관위에 대해서 좀 따질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정확히 어떤 선거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지를 좀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는 뜻으로 민경욱 후보도, 민경욱 의원도 말하자면 맞고발 형태로 오늘 그 구리시의 그 선관위 관계자들 상대로 고발을 하면서 그 투표용지 실물을 증거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내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또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아마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보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 지검에서 구리 선관위 개표소의 투표용지 관계로 진민경 의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리 선관위 측에서 대검찰청으로다가 수사 요청을 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대검찰청으로 하니까 대검찰청에서 구리를 관할하는 의정부 지검으로 내렸고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실은 오늘 의정부 지검에 출석하면서 바로 그쪽으로 고발장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그러면 같은 무게를 실겠다 해서 대검찰청으로 일단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정부 지검은 또 지검대로 가서 나름대로의 경위를 당당하게 네. 밝히겠다 해서 시간이 지금 한 5시가 다 돼가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의정부 지검에 가서 나름대로 경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도 신의 한 수에서도 그 들어가는 장면, 의정부 지검에 들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덧붙여서 제가 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연수구 선거 무효 소송을 다루면서 이 또 구리 의정부 지검 이건 도대체 뭐냐? 예. 좀 당혹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기본 출발점은 민경욱 의원 본인이 출마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이긴 합니다만, 네. 이 지금 선거의 어떤 부정을 의심하게 하는, 선거의 조작을 짙게 아주 매우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일들은 지금 전국 여기저기의 그 투표소, 개표소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정황들을 가지고 예컨대 연수구 을이나 기타 분당이나 이런 장소에서도 거의 동일 유사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는 추론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네요. 또 이러한 증거 수집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인천 연수구 을에서도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 우리가 그 가설, 왜냐하면 이 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할 때에 그 관계된 사람들이 이것은 거의 사형감입니다. 그렇죠. 예. 또 이 정권이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얼마나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소위 그것을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 선거 부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럴 수가 가운데서 여기저기 접수된 제보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리 개표소에서의 이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용지가 여러분 당일 투표 때 투표하러 오신 유권자분들에게 투표지가 배부되고 그 남은 잔여 투표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투표가 끝난 시간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컨대 선관위 사무실로 가든지 해야지. 개표하는 장소, 개표하는 장소는 실제 투표를 하신 분들의 그 귀중한 표를 확인하고 집계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아직 투표 안 된 용지를 한쪽 편에 갖다 놓는 것은 예. 이것은 여러모로 보러 옳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유사시에 거기에 준비된 도구로 도장. 기표만 하면 그렇죠. 바로 투표 지의 그 개표하는 그 장소에 바로 혼입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이 지금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선관위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관리 부실을 바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민경욱 의원께서 이러한 점 등을 하나의 간접 근거로 제시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표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장. 네. 이 경우도 최근에 보니까 쓰레기장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표 도장의 그 팩이라고 하죠. 네, 저 표준을 보니까 네. 한 달 동안 뚜껑이 없이도 휘발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 조건이더라고요. 왜냐면 뚜껑 없이 하루 종일 찍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앞에 한 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 그리고 어디에선가 빼돌린 표, 도장 찍어 놓으면은 언제든지 그게 실제 기표된 투표용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투표에 관한 여러 가지 도구, 장비, 또 투표지,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기표, 기표 도장, 도장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다 원칙을 지키고 어떤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냥 평범한 도구들에 불과하고
선거가 끝나면 끝난 대로 그냥 이렇게 치워 놓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투표의 결과를 왜곡, 조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 때문에 투표와 관련된 물품, 도구의 관리는 정말로 철저하고 엄격해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야. 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면서 사실은 그간의 법조인 생활 가운데서 사실 이만큼 선거의 실상을 들여다볼 기회는 솔직히 없었더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예컨대 보전 집행 장소에도 가보고 또 직간접으로 지금 선거 후의 여러 가지 지금 선거 관련 도구의 관리 실태 등등을 보고 봉인의 상태 등등을 봤을 때 선관위 입장에서 뭐 좋게 보더라도 이것은 이 어떤 매너리즘에 그렇죠. 의해서 좀 이번에서 굉장히 좀 매우 부실하게 관리해 왔던 점이 많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차제에 이번 이 소동 이 과정에서 어쨌든 선거와 관련된 그 관리의 부실은 정말로 제대로 짚고 예. 넘어가야 되겠다. 이를테면 그냥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이 선거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 하는 기존 그 관념을 전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뭘 지금 와서 그런 일이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만큼 선관위에 대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신뢰에 반하는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요.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던 게 그 투표용지 보관을 그냥 일반 종이 박스에다가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 그냥 민간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서류 보관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얇은 금속함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자물쇠라도 채우고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보니까 무슨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그냥 일반적인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그동안 지적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뭐 무슨 삼립방 예. 상자, 제가 뭐 이 특정 제빵 회사 예.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삼립방 상자에 지금 선거 물품이 보존됐다는 건 이건 코미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어떤 분노가 치밀더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담기 위한 그런 선관위의 소정의 어떤 그런 상자 이런 부분은 저는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여분이랄까요? 어떤 그 상자의 어떤 그것이 저는 충분하게 확보 비치가 되어 그렇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뭐 아무 이런 사제품 그럼요. 상자에 담았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종이 박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습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좀 지나면 곰팡이도 필 수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 상자 같은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박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고 그 붙이는 것도 그냥 종이 테이프로 붙이고 보니까 막 중간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인천 연술의 비례대표도 보니까 그랬었다면서요. 글쎄 이제 그 무슨 재질의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쨌건 뭐 저는 뭐 종이 상자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종이 상자가 되었던 어떤 상자가 되었던 적어도 정품으로 네. 선관위가 관리하는 어떤 물품의 그 엄격한 엄중한 그 관리에 부합되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약간의 좀 일관성 또는 규격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닥치는 대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이 상자에 담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한편으로 어떤 정황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빨리 어떤 그 재검표라는 가장 큰 어떤 그 심판대의 어떤 단계를 빨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예년과 달리 예년과 달리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느 지역 두 군데에서 선거
투표지 등등의 그 보전 집행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 주 초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4, 50군데의 지금 선거 소송 지역에서 지금 선거 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법원의 지금 이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 재검표 검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재검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통상적으로는 한 달 보름 정도, 그래서 저는 6월 초순 중순쯤이면 될 것으로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워낙 많은 곳에서 지금 소제기가 이루어지고 100군데가 넘었죠. 예, 그런 점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 예. 나름대로 그 많은 그 보전 집행이 된 지역 선거구 중에서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고 또 이 소송 대리인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네. 신청을 하면 한 두세 군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저는 6월 말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6월 하순 7월 초, 지금 거의 이제 5월 하순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어쨌든 좀 이루어져서 하나의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그 실물의 어떤 확인, 과연 투표지 분류기 등 이런 전산 장비의 조작, 프로그램의 그 운용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나, 저희들은 강한 지금 의심을 물론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 단계,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빨리 지금 이루어지도록 대법원에 지금 촉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일일이 여기서 소송 준비 차원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지역에서 이상한 부분, 발견된 부분 가운데서 정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엑기스를 이렇게 좀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정리하는 그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분노도 하시고 또 많은 우려도 하시는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선거에 정말 가장 큰 부정은 저는 매표 행위나 다름없는 그 소위 무슨 지원금의 살포,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환경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이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저는 선거의 부정 요소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의 어떤 정치적 평가가 될 것이고요. 일단 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는 좀 이러한 선거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시고 계시고 또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생각이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게 맞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일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또 실제 이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선거의 어떤 운용 체계는 과거 지금 10년 전, 20년 전과 같은 소위 아날로그적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특히 개표 과정에서, 개표와 집계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디지털 어떤 장비가 동원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디지털 장비와 전산 운용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위 해킹이라는 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충분한 이해가 안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자꾸만 옛날의 관념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일에 관여하는 당사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도 직간접의 어떤 증거들과 정황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대법원 이 재판부에 제대로 한번 주장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6월에는 재검표와 함께 QR코드와 선거 전반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7월이면 공수처가 생깁니다. 예, 여기에 관련되었던 국회의원이라던가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또 공수처에서 또 땡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이거 승부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 여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또 석동현 변호사님 같이 이 일에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여론 조성에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님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의 구독, 추천 꼭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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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